대장 초대석. 자, 2부 순서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정치인분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쪽 지역구에서 일 잘한다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시민들한테 직접 제가 들어갔고 꼭 모시고 싶었어요. 뭐 간단하게 뭐 이따도 소개해드릴 거 좀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 위원회를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 부천시의원에서 계시는 광내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좋습니다. 어때, 오시는데 어때, 날씨 더운데 어떻습니까? 덥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너무 떨려요. 아,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 잘한다는 광내경 의원님이세요. 이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민들께. 제가 직접 듣진 않았는데 예. 뭐 아주 좋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여기 나오기 전에 사실은 예. 보내주신 영상이라 예.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쭉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다들 잘하시는데 이렇게 떨린지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1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코너예요. 네네. 제가 광내경 당신 누구십니까? 제 반대 치게 되면 알아서 그냥 쭉 말씀하시면 돼요. 시간은 뭐 저희가 뭐 1분 정도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짧게.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내경 의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세미 정치인입니다. 아직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낯설고요. 지금 초선, 부천시의원, 그리고 원미 1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 그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아니, 부천시의원입니다. 이거 떨리네요. 저는 사실은 특별하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냥 주부로서 그렇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엄마고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대신에 제가 젊은 시절,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국회의원 그 실에서 일했던 그 경력을, 그거 하나 믿고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네. 이게 생방송이라고 하니까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소개를 같이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엄마시라고요? 네. 아, 학교는 어디입니까?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엄마 나오셨고요. 아니, 세미 정치인, 왜 세미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 시의원 한번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몇 선, 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정치인 같고, 저희는 아직 좀 일로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상 형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아, 그래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산이 형,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보좌진으로도 활동도 하셨어요. 누구 시에서 일을 하셨죠? 저는 이매규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또 이매규 형님도 얼마 전에 저희 방송 나왔었죠? 네, 그랬더라고요. 자, 제가 오랜만에 뵀었어요, 우리 형님도. 그럼 그때 비서관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매급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4급 보좌관. 보좌진.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급 보좌관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정책 보좌관이 있었나요? 네네. 그러면 정말 박식하시네요. 꼭 그렇진 않고요. 자, 오늘 저희 대장 초대석에 그냥 뭐 거창히 말하면 검증인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차근차근 한번 광내경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어떤 일 하셨는지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질문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데요. 그 위원회 소개랑 위원님 역할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위원회는 행정국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체육진흥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그 행정에 관한 그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행정국이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르신들, 아동, 그리고 또 취약계층까지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하는 복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도 하나의 복지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8명이고 저는 그중에 야당 의원이 2명인데, 그 야당 의원 중에 저는 위원회 전체의 관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 명이 또 야당 의원 누굽니까? 구점자 의원님. 또 이렇게 통화했었는데요. 네. 구점자 의원님. 그러시군요. 자, 그런다면 의원님께서 최근 대표 발의한 안을 보게 되면 부천시 한의학 육성 조리안, 그리고 부천시 재앙 경우에 지원 조리안을 발표하셨어요. 법원 발의하게 된 계기와
현재 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천시 한의학 육성 조례안이 사실은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 시에서 자치시에서 뭐 한의학을 잘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발의를 준비할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걸 발의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시도와는 좀 특별한 우리 시만의 독특함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공이 의료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그 아프신 분들 한의학 쪽에서 이제 많이 찾아가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을 지금 우리가 그 국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그 역할 중에서도 한의학이 많이 그 분야에 뛰어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걸 잘 알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의학이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봉사가 오히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사회 통합 돌봄은 그 상황 중에 공공의 영역이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조례로서 보장하고 그 부분에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 한의학 육성 조례를 발의했고요. 지금 사실상 그 한의사 협회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 여학생들에게 생리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으로서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게 그냥 내성적으로 있는 그냥 건강상의 아픔으로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그런 시기마다 전생에 걸쳐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육성해서 좀 뭔가 제공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를 복지적인 관점에서 해주기 위한 그런 좀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마침 지금 약간의 좀 공공사업으로서 좀 발돋움하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뭘 딱 한다는 거 계속 지금 하던 중에 하나는 이제 체계가 잡힌 거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한의원에서 돌아가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찾아가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좀 편의성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되게 말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재경향후회라고 향후회에다가 뭔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처음에 이걸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호남 향후회나 충청 향후회도 왜 지원해 주냐고 그랬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제한 경우에는 경찰을 지내신 경찰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나 사회적인 환원을 하고자 할 때 그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사비로 하고 예. 봉사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심의를 해요. 그 심의에서 그 사업을 따면 그때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을 만든 거예요. 사업비. 예,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마치 퇴직 공무원들에게 뭔가 자꾸 돈을 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퇴직 공무원이 사실상 있을 때보다 퇴직하고 나면 돈은 다 계속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연금을 예.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좀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경찰을 지낸 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래봤자 이게 사실상 1년에 한 200~300만 원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은데 그때 예. 당시에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예. 아주 논란이 많았고요. 그 논란 속에서 약간 왜곡된 시선들이 있었는데 좀 더 지금 저는 이제 이 기회가 돼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어쨌든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쵸. 이분들이 다 돈을 내서 하면 너무나 좋지만 이분들이 그들의 그런 그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뭔가 하는 운영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먹고 뭐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되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를 봉사하는 측면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무한정은 아니고요. 예. 또 사업비가 타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저희가 감시를 해야죠. 의회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좀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사실상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예. 경찰 공무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제한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고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직을 지낸 우리 부천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행정동우회에 들어갑니다. 그렇고 행정동우회. 예. 그 두 개의 조례가 그때 당시에 같이 그 통과가 됐어요. 예. 저는 약간 부천시 한의학 이거 육성 조례안 보게 되니까 찾아가서 직접 하는 거 어르신들이나 네. 경로당도 방문하고요. 그래요? 네.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주에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또 예. 학부모시니까 또 저기
돌봄 서비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과 후 예, 방과 후. 아유 없으면 큰일 나죠. 저희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거 아이디어? 근데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이제 조례를 발판으로 예. 이게 이제 정책 사업이 음. 좀 안정화돼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쵸. 사실은 이 조례를 맞아요. 발의하게 됐습니다. 뭐든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한 네. 거죠. 일회성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의원님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네, 라는 글을 게시를 했어요. 네네. 앞서 말한 재앙 경우의 지원 조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예. 재앙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들의 퇴직자들인 거고 그렇죠. 예, 예. 이 국가유공자는 음. 쉽게 이야기하면 6.25 참전에서 그 참전 전우들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미 80세 이상이 되셨죠. 그쵸. 그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음. 그리고 또 월남 참전 음. 한 70세 이상, 65세 이상 되신 분들 예, 예. 그분들이 참전 전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음. 5.18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요즘 국가유공자들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기 때문에 재한 경우에랑은 음. 그 대상자가 아예 다릅니다. 다르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거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예, 예. 부천시청에서 집행부 발의로, 그러니까 장덕천 시장이 발의한 것이죠. 아, 시청에서 발의한 그럼요. 거군요. 예,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조례가 보류됐어요. 보류. 예, 예. 보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예. 부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위원회에서 이제 갖고 있으면서 계속 심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지 못했고요, 사실은. 여기 어디 위원회죠, 여기가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 저희 아, 위원회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보류가 될 거라고는. 그래서 이제 그 보류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유공자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보류라는 단어를 제가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때 계속 심의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고에는 보류 중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그냥 제 페이스북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각각?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묘하게 이번에는 예. 약간의 이제 뭐 여야로 좀 갈렸어요.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쪽수에서 밀리죠. 아. 무지하게 밀리죠. 근데 예. 뭐 여당에서도 음. 전체의 의견이 뭐 다 반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예. 분위기상 이제 보류가 되었던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선거에 자꾸 선거 때만 되면은 나온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래 돼서 안 된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예. 사실상 의견이 다른 의원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이걸 계속 심의해서 좀 다음번에 다시 좀 논의 끝에 다뤄보자는 뜻이겠지만 사실 구점자 의원님하고 저는 찬성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몇 명 이제 또 몇 분 뭐 이름 너무 뻔하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제한적이니까 분들은 이제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그게 뭐 여야나 정치나 선거나 이런 거를 자꾸 언급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손가락, 발가락에 다 그리고 평생을 20대에 나가셔서 지금 65세가 되셨는데 40년 이상을 휠체어에서 그 생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치선에서 이걸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시면서도 명예 하나로 버텨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또 예산의 압박이 좀 크다는 좀 여론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상은 여론에 좀 이렇게 예산은 단계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많이 되지 않고 약간 좀 부족했던 점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계속 심의해서 9월에는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과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아니 다른 시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사례가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뭐 우리는 지금 7만 원을 모두에게 드리고 있어요. 65세 이상은. 7만 원을? 네. 예, 예. 근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 3만 원. 개인에게 이제 3만 원 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는 조례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이걸 신청하고 또 뭔가 이렇게 경과 시간이 걸리는데 예. 좀 바로 이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바로바로? 행정적인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예. 타 시군구에서는 사실은 뭐 65세 이상은 7만 원, 7만 원. 80세 이상은 10만 원, 음. 또 많게는
뭐 그냥 65세 이상에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것도 있고요. 시군구별로 이거는 좀 경제적인 그런 재정에 차이가 많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음. 여력이나 정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인원수도 있고. 인원수. 근데 이제 저희가 65세 이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시군구별로 이제 뭐 연령에 따라 다르게 하려고 보니까 예. 이게 결국은 그 월남전, 음. 6.25 참전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그거를 누구에게는 얼마 주고 누구에게 나뉜다는 게 참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주는 걸로 하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의견이 좀 충돌됐던 것 같아요.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7만 원. 7만 원. 인데 3만 원 더 올리는 거에 대한 찬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원은 몇 명까지입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 네. 한 9천여 명의 대상인데 9천여 명 대상. 근데 이제 이 그 뭐죠? 수당을 받는 명예 수당을 받는 분은 한 5,500명 정도 있습니다. 아, 9,000명 중에 나머지는 나머지 65세 미만이거나 그 예, 대상자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그렇군요. 9월 달에 성과 되는 거 보고 다 의원님 모실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원님의 의정보를 봤습니다. 네. 그 도당동 장미공원 옹벽 개선 주민들에겐 오랜 수건 사업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뭐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사업 관련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뭐 진행 계기와 앞으로 이런 도시 경관 개선이 필요한 장소가 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제 사진들 설명 좀 지역이.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시커맸어요. 그쵸. 근데 예, 예. 이 시커먼 거에 대형 트럭까지 서 있어서 여기가 이제 거의 밤 되면 어두침침해가 하고 굉장히 무섭다. 예. 무섭고 암울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 가로등도 많지가 않네요. 가로등이 이제 공원을 향해 있어요. 아, 공원을 향해서. 공원을 향해 있고 또 이렇게 도로를 향해 있지만 네. 사실상은 주변에 또 인근에 예. 아파트나 빌라들이 있어서 그게 밝기가 아주 환하게 하면은 이렇게 반사돼서 그 빌라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너무 눈부시다 이런 맞아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사실상은 저기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아이들이고 어르신이고 뭐 할 거 없이 뭐 사람이 다니기에는 위험한 곳이고 저게 또 저렇게 차가 있지만 저기 낮에도 저 정도예요. 근데 밤 되면 진짜 캄캄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됐던 논의예요. 2019년. 예. 원래는 저 옹벽을 우리 이렇게 벽화로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여기가 잠시만 도당동 어디예요? 저게? 장미공원. 장미공원 네. 뒤쪽인가요? 앞에. 앞에? 예. 앞에. 저기서 쭈루룩 가면 이제 정문이에요. 예. 장미공원 앞이에요. 근데 예. 저기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벽화를 하게 되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멍이 다 구멍이 다 합쳐서 진짜 한 1,000개는 다 된다고 저게 하더라고요. 무슨 구멍이죠? 물 빠지는데?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니까 물이 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예. 지금은 여러 가지 통로로 많이 이렇게 물 빠짐이 빠져서 여기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물이 많이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벽화를 해놓으면 물이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옹벽을 부시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시에 마침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옹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걸 수도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만화정보센터에 예전에 원혜영 원시장님 시절에 예. 만화정보센터에 여기가 근원지거든요. 도당동이. 그래서 만화에 대한 뭔가를 벽화에 담아서 뭔가를 완성시켜야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심작이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산에 밀려서 도로 확장 계획이 무산됐어요. 예산이 밀려갖고. 예. 그게 이제 2019년 겨울부터 시작돼서 2020년도에 무산됐는데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위기에 있었던 사업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인도만 개설하는 걸로 인도만. 보도만 개설하는 걸로. 그래서 보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옹벽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옹벽 벽화 하려던 거를 또 이제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근데 벽화를 하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실패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기다가 이제 녹화, 차라리 나무를 심고
풀을 갖다 주고 음. 꽃을 갖다 주자. 안 그래도 풀이 많긴 하지만 그쵸. 뒤에가 네. 다 산이잖아요. 꽃이고. 음. 그렇지만 그 풀은 그 녹색은 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음.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그 방법이 훨씬 깔끔하고 주민들에게 하나의 선물이 되겠다 이제 싶어서 아이들과 어르신과 모두가 편하게 지내갈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고 녹화를 하는 것으로 서로 마무리를 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여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한 사실은 1년 거의 한 1년 한 9개월, 10개월 걸린 것 같아요. 야,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네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사실은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그렇죠. 자랑이 아니라 알려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예. 사실은 못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하다가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 그러면 이제 공수표를 날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끙끙 앓다가 다 되는 거 보고 다 되는 거 보고 1년 한 10개월을 진짜 거의 2년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짜잔 하고 내놓은 게 이제 요 과정. 자, 이래서 이제 바뀐 사진이죠? 자, 네. 바뀐 사진 볼게요. 이야. 저기 LED 조명인가요? 네. 이야. 근데 요것도 예, 제가 예. 선택하는 것보다는 예.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잖아요. 어떤 녹화를 하게 될지. 예, 예. 나중에 이제 저기에 이제 꽃이 조금 있으면 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화 시기나 이런 게 안 맞춰서. 그리고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것도 작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 문구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 때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뭐 공모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아, 그건 아니고 예, 예. 몇 가지 우리가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예, 예. 몇 가지 안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예산의 한정 안에서.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이? 이게 사실은 원래는 한 1,000만 원 이 정도 예산하다가 이거 조금 많이 들었어요. 한 4-5천만 원. 4-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보도까지 하면은 꽤나 들었죠. 아. 근데 부서가 달라서. 예. 야, 그래도 저렇게 바뀌는 정관이 틀린데요? 훨씬 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동네가 바뀔 거라고 주민들이 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예. 이거를 해놓고서는 사실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전화는 많이 받았고 저도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1년 9개월, 10개월 동안 네. 꽁꽁 숨기다가 제가 볼 때 광래기 의원님은 완벽주의 같네요. 완벽주의. 아니 진짜 이렇게 계획에 있다가 예.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통과가 되어야지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잘 되어야지 끝이 나야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으로 진짜 많은 공무원들이 도와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고요. 예, 예. 제가 진짜 한 분 한 분 다 이름 불러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 페이스북엔 제가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진짜 많은 분이 같이 했습니다. 야,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인지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야, 우수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부천시민연합에서 그 모니터링을 해요. 의정감시단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속기록이나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들어오셔서 참관을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속기록으로 이제 감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결과로 그러니까 우수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천 시민연합에서 하신 걸 보신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받으신 거예요? 누구누구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1인씩. 예. 위원회별로. 네. 대표를 받으셨네요. 현재 위원회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19년도 행정사무감사랑 20년도에도 했습니다. 근데 예. 감사하게도 저는 19년도, 20년도를 다 받았는데 그때는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저는 재정문화위원회 걸로 받은 거고 예. 또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대로 도교위는 도교위대로 이렇게 각각 받으신 거죠.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아직 모니터링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아니 올해 21년도에는 네. 최우수 의원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행정복지위원회가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어려운데 고충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재정문화위원회가 만약에 20개라면 예. 행정복지위원회는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부서 자체가. 부서가 왜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국이랑 복지부 자체가 각 국 자체의 부서가 많아요. 부서가 많다. 부서도 많고
또 내용도 되게 약간 복지는 사실상 국가의 사무 위임을 해서 지자체가 이제 예산 수반하는 것들이 그쵸. 많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나라에서도. 가장 많은데 예, 예. 정해진 틀 안에서 어쨌든 집행하는 위주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내용을 살피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 소개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이제는 주민 시민의 편에서 뭐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년 2022년도 어떻게 출마하십니까? 해야죠. 뭐 당연한 다들 뭐 예상하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해야죠. 자, 정책 같은 거 뭐 올해 뭐 지난 3년간 내년 4년 되시는데 이거 뭐 공약 같은 거 못 지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진 못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다 하진 못했어요. 다 하진 못했는데 저도 혼자 앉아서 막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예. 사실상 뭐 CCTV를 해드린다고 했던 약속들 이런 거는 사실상 상반기에 다 뭐 이렇게 많이 완료를 했고, 완료했고. 예, 그리고 또 경로당을 해드리겠다고 했던 뭐 역곡 지역에 그 노후된 아파트를 다시 뭐 개조해서 경로당 해드리겠다고 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또 더 다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으니까 또 특히나 이제 광역동이라든가 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으로서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광역동 소각장 시끄러워요. 그렇죠. 예. 저희 방송에도 이제 지금 광역동 전체 회장님 나오시고 아 정말요? 그리고 반대파 회장님도 나오시거든요. 다음 주에. 광역동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광역동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정당의 색을 띠고 있는 한 저희는 이제 광역동은 정당이랑은 관계없이 관계 없죠. 예, 관계없이 관계 이걸 없죠. 자꾸 정당의 색을 네. 띠고 있는 한 자꾸 이제 뭐 장 시장이 하는 거니까 야당은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닌 그러니까 주민이 이용할 때 불편해요. 그리고 이 설계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유익하거나 다소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어르신 인구 비율 중에 그쵸. 노인은 점점 이렇게 노령화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 과정에서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더 편의성을 주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걸 따져야 되는 거지 행정의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은 바뀐지도 모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바뀜으로 인해서 불편한 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부분을 다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빨랐고 이것에 대한 시험대였다면 그 부분을 다시 돌이키는 것도 그러니까 출구도 함께 포함하여 이 부분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출구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도는 했고 가긴 가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편리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행정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회의를 아마 썰전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고요. 네. 근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 그냥 소파 버리거나 이거 할 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적응됐다고 하는데 많이 예. 적응됐다고 하는 걸로 예. 우리가 따지면 안 된다는 게 제 측면입니다. 예, 아무튼 저도 좀 약간 불편했다. 네. 이게 제 경험이고요. 자, 우리 지금 광래경 의원님 저기 페이스북 보니까 따님과 약밥 만들기도 하셨다고요? 네. 자, 뭐 의원 광래경 말고 엄마 광래경 혹은 딸 광래경으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어려운 저희 이거를 혼자 보고 예, 예. 엄청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딸 광래경은 거의 뭐 안 그러세요? 대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 몰라 아이 됐어 아이 자꾸 왜 말아봐 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근데 제 딸내미가 저한테 이놈 새끼 또 이러는 게 딱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는 저희 부모님한테는 좀 무뚝뚝한 것 같고요. 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이요. O형. 집에 야. 가면 거의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 무뚝뚝하세요?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어디에 취직했는지도 음. 주변의 사람 통해서 들었고 그건 좀 오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의원실에서 승진하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고 아니,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지금 다 놀라시는데 아니 사이가 좋아요. 저 오직해서 우리 PD분들이 한숨을 쉬어요. 우리 MBS 뉴스의 PD분들 한숨을 쉬는데 저는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엄마가 이제 보좌관 된 줄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걸 말씀을- 얘기한다는 생각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보좌관이면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왜 그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의원실에서 저희 네. 부모님이랑도 가까이 있게 이제 음. 왕래가 있으셨던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 뭐 그걸 모르시냐고. 그래서 그랬고 또 엄마 광래경은 예, 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곽 의원이 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다 보니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술자리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식사 자리도 많이 갖고 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을 좀 할애를 못해서 손해가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네가 좀 정치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한테 1학년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쵸, 이런 그래서 거. 그 시간을 정말 제가 막 뭐 아이 뭐 픽업하는 문제나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할머니에게 안 맡기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하고 또 학원 보내고 이럴 때도 제가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부족하지 않았냐 말씀을 주셔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불과 사실은 2, 3일 전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예. 되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엄마로서 잘한다는 게 예, 예. 그리고 또 와이프로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또 저희는 시어머니 함께 살고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저도 욕심을 부렸는데 그럼 아내로서도 무뚝뚝합니까? 또 그것도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다행히 딸내미가 애교가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틀리게? 야. 그래서 어차피 저한테 바라는 게 없으니까 딸이 아주 뭐 아빠 꿀이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광래기 의원의 인간적인 거 이런 걸 좀 알아보니까 저도 그냥 빨려들게 그래요? 듣고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두에서는 뭐 세미 정치인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내공이 확실히 있어요.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처음에 이제 보좌 지내는 일을 하신 거냐 차근차근 올라가셨잖아요. 보좌관까지. 네. 내공이 확실히 있다. 정책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부천 시민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그 부천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쭉 길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진짜 뭐 여기 계신 우리 PD님들도 보니까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일상 안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너무 힘든데 참고 있는 일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보다 지금 이렇게 에어컨 바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 저는 이제 가끔은 차 놔두고 걸어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그 너무나 어려운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지금 제가 항상 사실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고 절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드리는 거 하나와 그리고 그 안에서도 10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숨통만 트워드리게 하고 싶은 게 제가 그냥 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지만 요 과정이 아마 분명히 끝이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를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과정들에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도 잘 쓰고 조금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도 다들 그런 거에 좀 갈망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경제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요소 맞는 우리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의 정책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좀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뭔가 숨통 트이게 하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저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텐데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셔서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따뜻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도 정책 보좌관이셨으니까 정책 좀 이런 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다다음 주에도 소상공인협회 또 회장님도 나오시거든요. 네네. 주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나. 예. 이 정책적으로 시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것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되게 많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예. 되게 좀 공무원들이 힘들 것 같아요. 행정적인 거에서 어떻게 그거를 세알이나 이제 이런 게 되게 힘든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도 먹을 거는 사는데 옷은 좀 못 사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못 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안에 뭐 어떤 그 분야를 얘기하기에는 또 제가 이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좀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분야를 좀 추려서 그분들에게도 좀 단비가 내리도록 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해야지만 진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해소하는 것이지 지금대로 받으신 분들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 소상공인들이요. 받았던 분들은 또 진짜 계속 받으세요. 예.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중심으로 주면 계속 받습니다. 이제는 받지 못했던 분들 중을 찾아서 거기서 그쵸. 다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앞서서 계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뒤서서 계신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은 다시 좀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못하는 과정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좀 이번에는 좀 우리 부천시부터 국가가 내주더라도 예. 부천시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말씀. 매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옷가게를 들었잖아요. 예. 강남시장 안에 옷가게가 있는데 음. 시장통에 그 옷가게가 장사가 되겠어요. 요즘 상황에요. 그쵸. 안 돼요. 근데 예. 그 부분들은 음. 그 소득에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은데 그걸 좀 찾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번에 몇 차쯤 됐으면 이제 그 전에 과거에 있던 분들을 그중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은 또 찾되 그 외의 분들에서 찾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 확실하게 소견과 의견이 있네요. 확실하게 뭐 처음에 떨리다고 하더니 뭐 30분 넘게 쭉쭉 40분 됐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꼭 한번 모실 테니까 편하게 나오시고요. 네. 제가 릴레이 추천 한번 받을게요. 혹시 누구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9점자면 말씀하지 마세요. 9점자님은 제가 우실 거예요. 그래요? 예, 누구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또 여기 뭐 내일도 또 나오시지만 내일은 또 이상인 의원님 또 나오세요. 그러세요? 빼고. 근데 제가 이제 예. 민주당 우리 박정선 의원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왔거든요. 예. 릴레이로. 근데 예. 누구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당을 또 하면 또 상관없어요. 저는 똑같이는 모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우리 당에 누구? 예. 또 구점자 의원님이 오정구신데 오정구에 또 이학환 대표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근데 우리 이학환 대표님은 말씀이 천천히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저한테 번호 좀 넘겨주시고요. 한번 전화해 주시고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학환 대표님.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감 어땠습니까? 재밌네요. 끝이에요? 네, 재밌네요. 자, 그럼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저에게는 저도 돌아보고 우리 부천시에 있었던 저의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공이 쓰진 세미 정치인 광래교 의원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